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일 또 자크라캉 세미나 10불안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마이너스 팔로스와 운하임리헤. 운하임리헤란 말은 그 독일어죠. 이거는 그 불쾌하다, 애매하다 그런 뜻입니다. 신경증 환자가 움츠려드는 것은 자신의 거세를 타자에게 부족한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신경증 환자가 뭔가를 진행하다가 움츠려들어요. 더 이상 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게 어떤 지점이냐? 결혈을 타자에게 귀속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결혈을 타자에게 귀속시켜야 돼요. 대타자에게 결혈을 귀속시켜야 거기서 결혈의 주체로서 자신을 등장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불쾌한 작업이 되는 거죠. 고통스러운 작업이 되는 거죠. 내 아버지 엄마를 결혈된 주체로 내가 상정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주체는 타자가 자신의 긍정적이고 기능이 보장되며 상상적 만족을 주는 것을 불확실한 메아리 속에서 훔쳐가는 것. 이 운명의 끝없는 허구 속에 사로잡힙니다. 그렇죠. 타자가 결혈 속에서 등장해야 되는데 내가 타자에게 결혈을 주지 않으니까 이 타자는 나에게 어떤 존재로 작동합니까? 기능합니까? 나를 긍정적으로 보고 나에 대한 그 어떤 배려, 용기를 주고 꿈을 심어주고 하는 기능을 보장하며 상상적 만족을 주는 그런 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타자가 나에게. 그렇게 되면 나는 불확실한 메아리 속에서 나를 훔쳐가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운명의 끝없는 허구 속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 운명의 끝없는 허구가 뭡니까? 이게 상상이 아니에요. 이게. 상상계 속에 나를 그냥 사로잡는 거예요. 주체와 의미의 세계 사이의 관계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주체와 의미 사이의 관계. 오직 거세가 기호인 기호입니다. 오직 거세를 통해서다 이거죠. 오직 거세를 통해서다 이거죠. 그래야 주체와 의미 세계 사이의 관계가 정립될 수 있다. 주체는 자신의 거세 기호인 기호 형태의 정확한 변화를 전달하기 위해 이 사라진 장소로 소환됩니다. 항상 주체는 자신의 사라진 장소로 소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거세의 기호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항상 상상계에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체는 자기의 진실로 들어가지 못하고 상상계 속에서 자신의 어떤 상상적 이미지 속에서 사로잡혀서 살게 되는 것뿐이죠. 타자를 보장하기 위해 거세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신경증 환자는 멈춰섭니다. 신경증 환자가 움츠려드는 것은 자신의 거세를 타자에게 부족한 것으로 바꾸는 것. 여기서 움츠려드는데 바로 이 타자를 보장하기 위해 거세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멈춰요. 그래서 타자를 보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장합니까? 타자를 어떻게 보장합니까? 완벽하게. 결여되지 않은 주체로. 타자를 결여되지 않은 주체로 보장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예요. 타자의 결여를 내야 하는 그 시점에 멈추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분석 내부적 문제 때문에 그것을 멈춰요. 그러나 거세는 결국 거세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분석 내부적 문제 때문에 그것에 멈춰선다는 것은 이 분석가와 이 환자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환자는 분석가를 어떻게 한다고요? 결여되지 않은 주체로 끝까지
머물러 두게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자신의 거세를 받아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끝까지 분석 과정을 유지하는 것이죠. 거세를 받아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끝까지 유지하는 것. 환자가 분석가를 결여되지 않은 주체로 끝까지 상정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 자신이 거세의 주체, 다시 말해서 결여의 주체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상상의 거세 기능이 적절하게 말하면 소위 말하는 것을 구성하는 것으로 돌아가서만 이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예, 말하는 것, 말하는 것을 구성하는 것으로 돌아가야만, 예, 이 기능을 이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어요. 이 가능성은 무슨 가능성? 거세의 가능성. 불안에 대한 구체적 탐구는 오직 거세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서입니다. 예. 거세에 대한 재평가, 거세에 대한 재해석, 이것을 통해서 불안을 탐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은 거세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거세는 그러니까 거세 불안은 불안을 감추기도 하고, 지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건 거세 불안과 불안은 같지 않아요. 거세 불안은 나의 결여로 들어가는 데 대한 어떤 불안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불안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대상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 즉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고, 또 하나 그 이면은 뭐죠? 대상에 접근해서 나의 만족이 완벽하게 채워지는 것, 그것에 대한 불안,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왜냐하면 나는 끝까지 이 주의상수를 재경험해 나가야 되는데, 내가 대상에 닿아버리면 주의상수 경험이 중단돼 버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안이 더 심원한 것이고, 거세 불안이 덜 심원한 것이죠. 약한 거예요. 그래서 거세 불안으로 이 불안을 갖다가 캐모플라지하고 주체가 자신의 불안을 갖다가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불안으로 가는 길은 바로 거세 불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세 불안을 받아들일 때 주체는 불안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탐구. 불안에 대한 탐구. 아까 나왔죠? 여기 탐색. 이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 말하는 것을 통해서 말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돌아가야 이 거세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 동일하게 말하는 것으로 돌아가야만 거세 불안을 통해서 불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최소값 정의에서 불안을 신호로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프로이드가 불안을 리비도의 변화로 보았을 때조차 이미 불안이 신호임을 간파했습니다. 신호 또는 기호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말했듯이 불안은 마이너스 팔루스 위치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불안은 마이너스 팔루스 위치에 나타나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장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너무 적은 관심이 우리 경험 분야에서 불안의 전체 기능에 대해 만족스럽고 통일된 공식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증명합니다. 불안은 운하임리히에입니다. 불쾌다 이거죠. 불안은 운하임리히에다. 그리고 불안은 마이너스 팔루스 위치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팔루스가 뭡니까? 결의의 깊이 아니에요. 결의의 깊이요. 여기서 이 결의의 기표가 등장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 불안은.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팔루스, 이 결의 기표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운하임리히 아니에요. 운하임리히.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불안은 운하임리히야.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프로이드가 언어 분석에 부여한 중요성입니다. 프로이드는 언어 분석에 중요성을 부여했어요. 이걸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 나는 프로이드에 대한 논평에서 기표의 기능에 대해 널리 퍼진 것을 정당화하고자 합니다. 프로이드의 논의에서 기표의 기능에 대해 널리 퍼진 것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이것이 락강의 의도예요. 프로이드는 자신의 연구를 소개하는 사전 탐구를 읽을 때, 프로이드가 자신의 연구를 소개하는 사전 탐구를 읽을 때,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될 것은 운하임리히해가 하임리히해로 정의된다는 것입니다. 운하임리히해, 불쾌함, 불만족, 애매모호함이 하임리히해, 뭔가 신비스러운, 신비스러운. 비밀에. 운하임리히해는 하임리히해로 정의된다는 것입니다. 운하임리히해는 하임리히해로 정의된다. 운하임, 운하임, 불쾌, 불만족, 애매함. 이것은 하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하임을 집이라고 말합니다. 집. 집에 자리 잡고 있다. 운하임은 하임이라는 집에 자리 잡고 있다. 그 집이라는 자리가 뭐냐? 이게 무의식의 결의의 그 집이죠. 불만족의 집. 우리는 지난번에 지정한 장소를 이름에 따라 마이너스 팔루스라 부르겠습니다. 여기 인간의 집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구조를 보세요. 불안은 마이너스 팔루스 위치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불안은 운하임리히해라고 그랬어요. 그 운하임리히해는 하임리히해로 정의된다고 그랬어요. 운하임은 하임에 거주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리 잡고 있다. 그 하임 집, 하임이라는 이 장소는 어떤 장소다? 마이너스 팔루스라, 마이너스 팔루스의 장소다. 마이너스 팔루스의 장소예요. 결의의 집이에요. 마이너스 팔루스, 결의의 집. 그래서 운하임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결의의 집에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인간의 집이 있습니다. 이 인간이라는 게 바로 무의식의 주체죠. 이 락강이 말하는 무의식의 주체입니다. 인간은 우리를 형성하는 이미지 너머에 타자의 지점에서 자신의 집을 찾습니다. 타자의 지점, 결의의 지점. 여기서 자신의 집을 찾는 거예요. 우리를 형성하는 이미지 너머에 이게 이미지가 상상적 이미지, 거울상. 소타자 이미지.
이곳은 우리가 서 있는 부재를 상징합니다. 예. 부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하임이라는 곳은. 이 장소가 부재와 다름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가정하면 그것은 게임의 여왕이 되고 이미지와 함께 도망칩니다. 이미지와 함께 도망친다는 것은 상상적 이미지를 축출해버린다는 뜻이죠. 거울 이미지는 그것이 가져오는 모든 근본적인 기괴함과 함께 분신의 이미지가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중 이미지라고 만들어놨죠. 예, 거울상 그것이 주는 것은 우리에게 이중 이미지를 줘요. 하나는 어떤 그 완벽한 게슈탈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반면 우리에게 근본적인 기괴함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예, 이 소타자라는 것. 이 소타자. 거울상을 근거로 해서 대타자의 그 어떤 단일 특질과 함께 그러니까 대타자가 주는 단일 특질, 즉 그 눈빛, 표정, 목소리 이것에 의해서 내 그 자아의 내면에 자리 잡는 하나의 또 다른 자아가 소타자라고 했잖아요. 예. 그 소타자는 일종의 상상적 자아죠. 거울상과 비슷하게 유사자예요, 유사자. 거울상의 유사자로서의 소타자. 그것이 바로 거울 이미지인데 그 거울 이미지는 그것과 함께 또 다른 분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괴한 이미지예요. 그것은 바로 나는 이 완벽한 게슈탈트와 거리가 멀어. 그거죠. 말하자면. 내가 지금 이 완벽한 게슈탈트에 속아서 이렇게 좋아하고 있지만 사실 나는 그것과는 거리가 멀어. 이거죠. 이 지점은 주체를 객체화시키며 주체의 비자율성을 드러냅니다. 이 지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부재의 자리예요. 부재의 자리. 이 지점은 부재의 자리예요. 거울상의 자리가 아닙니다. 부재의 자리예요. 이 우리가 서 있는 이 부재의 자리, 이거는 주체를 객체화시켜요. 이거 대상화시킨다고도 할 수 있죠. 주체를 객체화시키며 주체의 비자율성을 드러냅니다. 예. 주체가 자기가 자율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것 같으나 어림없다는 거죠. 주체가 자율성의 주체다란다면 그것은 플러스 팔루스의 주체가 되겠죠. 그러나 락강이 말하는 주체는 마이너스 팔루스의 주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재의 자리가 제시하는 것은 뭐냐? 주체 너는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야.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주체를 객체화시켜. 주체의 비자율성을 드러냅니다. 뭐가? 이 지점이. 이 지점은 주체를 대상화시키고 주체의 비자율성을 드러냅니다. 호프만의 더 샌드만의 끔찍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마술사의 창문을 통해 염탐하고 있는 인형, 어떤 마술적 조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인형, 이 상상계적이죠. 마술사의 창문, 거울상 같죠? 이것은 엄밀히 말해 I-A, I-A, L이 아니에요. I-A입니다. 이거는 소타자를 얘기하죠. 이것이 바로 그 속에서 절대적으로 선택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야기의 형태, 즉 눈, 문제의 눈은 주인공의 눈일 수 있으며 전체 이야기를 설명하는 실마리를 제공하여 이 눈을 빼앗고 싶어하는 누군가의 주제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눈은 누구의 눈이에요? 마술사의 눈 아니에요. 마술사의 눈은 주인공의 눈일 수 있는데 왜? 마술사가 창문을 통해 염탐하고 있는 인형, 그것이 주인공인데 그것이 어떤 마술적 조작에 의해서 이 불러일으켜진 인형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I-A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주인공의 눈이라는 거예요. 마술사의 눈 이코로 주인공의 눈이라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상상계의 눈이죠. 전체 이야기를 설명하는 실마리를 제공하여 이 눈을 빼앗고 싶어하는 누군가의 주제일 수 있습니다. 예, 이 상상계적인 소타자 거울상, 이 창문상, 이 마술사의 창문을 통해 염탐된 이 소타자상, 이것을 갖다가 빼앗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응시의 지점이죠. 응시의 누군가예요. 응시, 거세의 지점이 있다. 어딘가에 응시의 지점이 있다.
프로이드가 우리를 위해 이 참고 자료를 던진 주관적 구조 발견의 고랑에 쟁기질이 처음으로 진입했다는 사실. 네, 프로이드가 우리를 위해 이 참고 자료를 던진 주관적 구조 발견의 고랑에 상상적 자, 거울상자, 소타자, 그런 구조의 발견의 고랑에 쟁기질이 처음 진입했어요. 이 쟁기질이 뭡니까? 이제는 이 자아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주체의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어떤 운명적인 선택의 필연이죠. 이 진입했다는 사실과 의심할 여지 없이 어떤 어색함이 있는지 아는 선함을 나타냅니다. 또 데블스 엘릭시르에서 운하임리히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이 단편 소설이 실제로 제시하는 화려함에 압도된 것처럼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 누굽니까? 이 호프만의 The Devil's Elixir에서 운하임리히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가 실제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그 소설 속의 화려함, 그 화려함에 의해서 그 운하임리히로 들어가지 않고 있다 이거죠. 이 그라는 것은 운하임리히를 얘기해요. 운하임리히의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임, 이 시점에서 드러나는 것은 단순히 당신이 알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욕망은 타자 욕망, 여기서는 타자 욕망으로 드러날 뿐 아니라 내 욕망도 그것이 있는 소굴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체 욕망은 타자 욕망이죠. 주체 결여는 타자의 결의의 자리에서 출생하는 것이죠. 운하임리히를 타자의 자리에 위치시켜야만 주체는 자신의 운하임리히의 자리인 하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운하임리히가 어디 위치하고 있다고 그랬죠? 하임에 위치하고 있어요. 운하임리히가 하임리히로 정의되며 이것은 하임에 자리 잡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운하임리히의 소굴로 들어가야 돼요. 이 주관성이 붙어있는 모든 기표를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나를 주관성으로부터 추방시키는 한 내가 있는 대상의 형태 속에서 영원토록 기다려온 것입니다. 나를 주관성으로부터 추방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나를 주관성으로부터 추방시킨다는 말. 주체를 객체화시킨다는 것이죠. 주체의 비제할성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이게 주관성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 모든 기표를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나를 주관성으로부터 추방시키는 한 주관성이 붙어있는 모든 기표를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나를 주관성으로부터 추방시키는 한. 그러니까 이 주관성이 붙어있는 모든 기표를 이 담론을 통해서 타자와의 담론을 통해서 이 주관성이 붙어있는 기표를 갖다 분별하고 그 주관성이 붙어있는 기표를 체인지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대표 기표로 체인지하는 것이에요. 결의 기표로 체인지하는 것이에요. 이 주관성은 결의 기표에 붙어있지 않고 팔루스 기표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떼버리고 마이너스 팔루스를 도입함으로써 내 주관성을 추방시켜야 되죠. 이건 바로 이게 바로 나를 대상화시킨다는 뜻이에요. 대상화. 나를 객체화시킨다. 주체 비자율성을 드러낸다. 이것이 어디서 가능하죠? 부재의 자리에서 가능해지는 거지. 부재의 자리에서 가능해지는 것이. 그러니까 부재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기표는 뭐죠? 마이너스 팔루스란 말이에요. 주관성이 붙어있는 기표는 뭐죠? 이건 플러스 팔루스예요. 이 플러스 팔루스의 기표, 이걸 갖다가 떼버려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팔루스로 교체할 때 주관성이 추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또 추방돼요? 주체의 비자율성이 추방되는 것이죠.
내가 있는 대상의 형태 속에서 영원토록 기다려온 게 바로 이 작업이에요. 나를 대상화시켜야 돼. 나를 대상화시켜야 돼. 주체 이퀄 원래 주체 이퀄 대상입니다. 주체 이퀄 대상이에요. 즉 나의 욕망이 스스로 주체성과 결부된 모든 기표를 스스로 결정하고 나를 대상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상화시킬 때 욕망이 가능해집니다. 네, 오늘 마이너스 팔루스 그리고 운하임리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잘 이해가 되셨나요? 이 주제는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또 나오는 대로 반복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